오수 처리 설비 보도록 하면, 오수 처리 설비는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될 수 있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수 부분은. 그래서 앞전에는 그 1번 문제가 기출이 된 문제입니다. 19회 때. 저는 오수 수질 지표 해당되지 않는 거 이런 형태로 다뤘는데, 얘는 모두 고르는 것들이죠. 모두 고르는 것이 다 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BOD 했었죠. BOD나 SS 그리고 DO는 답었죠. 거의 그 기억이나 리얼은 뭐다? 대기오염 지표죠. 대기오염 지표, 수질오염 지표가 아닌 대기오염 지표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갔고요. 그럼 앞으로 또 없어요. 이런 거는 고르라는 거는 끝났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다룰 수 있는 게 측정 단위예요. 측정 단위. 측정 단위가 작년에 지문 언급을 제가 다 종합 문제 언급을 했어요. 앞으로 다루겠다는 거예요. 측정 단위는 우리가 BOD든 우리가 SS든 DO든 측정 단위가 뭐예요? ppm 단위를 쓰죠. ppm 파스퍼 100만 분율을 쓰고 있습니다. 100만 분율 ppm을 쓰고 있다. 그러면 COD도 동일하게 쓰죠. COD 화학적 산소도 다 씁니다. 근데 100만 분율하고 같은 단위가 미리그램 퍼 리터고요. 그 다음에 그람으로 나타내면 뒤에 단위가 뭐다? 메다? 삼성, 입방메다 돼. 이것이 ppm 단위예요. ppm 단위. 간단히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2번에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된 빗물하고 우수하고 지하수를 함께 흐르도록 하수관로마다 함유식 하수관로고, 그럼 별도로 따로따로 흐르게 하면 무엇이다? 분류식 하수관로가 됩니다. 그러면 하수 처리 구역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분류식 하수관로하고 뭐다? 함유식 하수관로. 그러면 신도시들은 거의 분류식 하수관로로 간다 했죠.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3번에 하수 처리 구역 밖에, 자 175 3번 문제 정화조 설치 대상 기준으로 옳은 것 됐습니다. 그러면 정화조 설치 하수 처리 구역 밖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했죠. 그래서 이 하수 처리 구역 밖의 경우는, 자 일일 오수 발생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밖은 일일 오수 발생량이 2 입방메다 이하가 되면 뭐로 간다? 정화조 설치 대상이 되는 거고, 정화조 설치 대상이 됩니다. 2 세제곱미터 초과가 되면 뭐로 간다? 오수 처리 시설. 오수 처리 시설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2 입방메다, 2 세제곱미터 다뤘죠? 초과냐 이하냐에 따라서 되십니다. 그러면 정화조는 오수만 처리하면 뭐다? 정화조고, 오수 처리 시설은 뭐라 했습니까? 오수하고 잡배수를 동시에 다 생활배수까지 다 처리해 주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 개념이죠. 2세금이 초과된다는 것은 규모가 커진다는 거거든. 오수 발생 2세면. 그러면 단독주택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저런 거에 숙박시설 이런 게 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오수 처리시설지에서 숙박시설에 되면 전부 다 뭐예요? 샴푸하고 목욕하죠. 그 물들이 강이나 하천으로 되면 수질 오염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잡배수까지 처리하는 오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2번이 되겠죠. 2번. 자, 그리고 4번 문제 보시면
자, 오수, 그리고 여러분이 저 밑에 그 해놔죠? 하수 처리 구역 안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 했죠? 분류식 하수 관로하고 뭐다? 함유식 하수 관로로 나눠진다. 그러면 분류식 하수 관로를 설치하면 뭐 하라 했어요? 분류식 하수 관로 설치하면 옷은 옷대로 빨아간다 했죠? 그럼 정화조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분류식 하수 관로가 설치 안 된 함유식 하수 관로가 설치된 지역마다 정화조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준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4번에 오수 처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먼저 BOD 제거율이란 유입수와 유출수 사이 BOD 차를 유입수 BOD 값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BOD 제거율이 사실 정화조에 뭘 나타낸다? 성능을 나타낸다 했겠죠. 그래서 유입수 BOD 마이너스 유출수, 유출수가 방류수가 되겠죠. BOD, 이것을 유입수 BOD로 나눠서 100분율로 해준 것이 BOD 제거율이었습니다. 그럼 사실 BOD 제거율이 바로 정화조에 뭘 나타낸다? 성능이라 해서 얘가 정화조의 성능을 우리가 나타내는 지표라 했습니다.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러면 제거율이 좋아야지 무엇이 좋다? 성능이 좋은 개념이 되겠죠. 정화조 성능이 좋습니다. 기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번에 제거율이 높을수록 정화조 성능이 좋습니다. 그런데 BOD 제거율이 80%인 정화조에 방류수 BOD 40ppm이고 정화조 유입된 오수의 농도는 100ppm이다. 이렇게 해서 유입수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BOD 제거율이 몇 퍼센트? 80%입니다. 80%인데 현재 유입수를 모르고 있죠. 그 40 지금 160이면 40대면 이 100% 하면 안 되죠. 마이너스 여기에 보시면 100% 했을 때 80%가 돼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160에 40에 160이 되면 이것은 80%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이건 몇 프로 나옵니까? 딱 계산하면 75% 아닙니까? 이 지문 OX, X입니다. 틀립니다. 80%가 될 수 없죠? 계산 안 해도 75% 아닙니까? 4416이죠. 보시면 됐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다시령 부패된 오수 정화의 오수 정화 순서는 부여, 산소, 방입니다. 부패조, 여가조, 산화조, 소독조, 방류로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장시간 폭기 방식 오수 정화 순서는 스크린. 스크린이 무슨 장치? 여가 장치라 했죠. 스크린을 통해서 폭기조로 갔다가 침전조, 소독조로 해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겨서 부패 탱크 방식 조금만 봅시다. 종합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간략히 보시면, 자, 부패 탱크 방식 정화에서 형지성균은 무슨 조? 부패조에 서식합니다. 부패조. 그래서 여기는 공기를 뭐 해야 된다?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부패조는 공기를 차단해서 형기성균 오물을 소화시키는 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수세식 변수의 정화조 크기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사용 인원수가 될 수밖에 없죠. 인원입니다. 그리고 산화조 용량은 부패조 용량이 얼마? 2분의 1 이상으로 하면 됩니다. 부패조가 커요. 산화조보다. 좀 알아두시고. 근데 산화조는 무슨 균이다? 호기성균이 하기 때문에 여기는 산소를 공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에 오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스크린이, 보통 스크린이 무슨 여가 장치라 했죠. 일종의 여가 장치다.
그럼 변기에다가 넣지 않아야 될 물건을 넣으면 어떻게 여기에 다 걸려요. 그래서 이 스크린이 오수 정화조에서 가장 비위생적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 청소를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폭기는, 여기에서 폭기는 급수에서의 폭기 개념하고 다르다. 오수정에 공기를 불어넣는 것이 여기서는 폭기 장치예요. 보통 물을 공기 중에 뿜는 것이 폭기라 했죠. 오수를 뿜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수 중에 공기를 불어넣는 장치가 무슨 장치? 폭기 장치입니다. 그래서 상기식과 기계식 폭기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공공하수 처리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그러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면 하수 처리 구역마다 밖이라는 거죠. 밖에서 일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뭐로 간다? 정하조 설치 대상으로 갑니다. 그런데 공공하수 처리 시설이 설치된 지역에서 분류식 하수관로가 설치되지 않았어. 분류식 하수관로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합류식 하수관로가 설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의 건물의 경우는 무엇이 됩니까? 정하조 설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정하조. 자, 그래서 아까 요거 기억하세요. 하수 처리 구역 밖은 뭘로 따진다? 일일 오수 발생량 가지고 따지고, 하수 처리 구역 안은 공공 하수 처리시설 설치한다는 거죠. 하수 처리 구역 안은 거기에서는 저겁니다. 분류식 하수관로야 합류식 하수관로에 따라서 나누어진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자, 오수 정화 처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살수 여상형, 평면 산화형, 지하 모래 투강 방식 현기성 처리다. OX, X. 현기성은 뭐가 들어간다? 탱크, 부패 탱크, 이모퍼 탱크. 맞죠? 하여튼 탱크, 부패 탱크, 이모퍼 탱크가 무엇이다? 현기성 처리입니다. 탱크가 들어가요. 나머지는 무슨 처리? 호기성 처리입니다. 얘는 호기성 처리고. 스크린, 침전, 여과는 물리적 처리 방법이었죠. 오수를 중화하거나 소독하는 방법이 뭐다? 화학적 처리 방식이고, 부패 탱크 방식 처리 과정 부여, 산소까지 있네. 방 안 나왔다 틀렸다 끄면 안 돼요. 뒤에 건 안 쓸 수도 있어요. 부여 산소방 이래 배워놓는데, 부여 산소방. 교반은 폭기조에서 공기를 기계적으로 뒤섞어서 섞는 혼입시키는 것을 교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8번에 호기성 처리와 비관 현기성 처리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거. 현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유기물을 분해를 하는 게 현기성 처리죠. 그러면 여기는 현기성 미생물은 산소가 없는 곳에서 생육합니다. 그러니까 산소를 공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산소 공급이 필요하다 해서 OX, X입니다. 근데 유지비는 적게 소요되는 게 맞죠? 유지비는 적게 들어가요. 그리고 처리 기간이 어떻게? 길어요. 이거는 기술력을 활용하지 않다 보니까 처리 시간이 어떻게? 길어요. 길다 보니까 처리 공간도 어떻게? 커야 돼요. 그리고 5번 때문에 현기성 분해 산물의 이 암모니아 있죠? 암모니아 요 요소하고 뒤에 유화수소가스 있죠? 이 두 가지 때문에 악취 발생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질소나 메탄가스 이런 것은 사실 냄새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맞죠? 암모니아하고 유화수소가스 있죠? 이것 때문에 악취 발생이 생깁니다. 그러면 도심지에는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하겠죠? 도심지에. 도심지에 악취 풍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촌동네로 가다 보면 있죠? 악취가 좀 생기잖아. 자, 보시고. 그러면 호기성 처리가 뭐다? 고급 설비고, 맞죠? 현기성 처리는 고급 설비는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에 보시면 물질의 오염 지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그럼 BOD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고 COD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고 ppm이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죠. 100만 분율이었습니다. 그리고 SS는 뭐였습니까? SS는 부유 물질이었죠. 오수의 탁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부유 물질 양에서 오수의 탁도, 흐린 정도, 오수의 탁도를 나타내는 게 SS입니다. 오수의 탁도. 그리고 스크은 오수 표면 또는 오물 찌꺼기. 자, 그런데 이거는 뭐라 했어요? 활성온이는 무슨 덩어리? 올해부터는 좀 해라겠죠? 미생물 덩어리. 옛날에 강마에 있었죠? 강마에. 똥덩어리 아니고 무슨 덩어리? 미생물 덩어리를 활성온이라고 합니다. 혹시 좀 알아두세요. 올해부터는 조금 알아두세요. 활성온이는 미생물 덩어리다. 그리고 넘겨서 12번 10번 거 풀지 마세요. 아직 멀었어요. 나오는 거 보니까 최후의 일전을 10분 내에 이거 멀었어요. 12번 처리 대상인은 500명인 수세식 변소의 우물 정화조에서 부패조 용량은 인원 주어지면 어떻게 하라겠어요? 뒤에서 소수점을 하나 찍고 플러스 1만 하면 된다. 51이다. 자, 혹시 산화조 용량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겠어요? 나누기 2? 나누기 2? 산화조 용량은 2분의 1이라 했죠? 그리고 13번에 수질 오염 단위 중 도공공장의 폐수 측정치로 가져오는 도공공장이니까 COD 공장 폐수는 COD로 측정을 합니다. 알아두시고 넘어갑니다. 181페이지 가스 설비 보도록 합니다. 가스 설비가 앞전에는 안 냈어요. 그러면 올해는 나올 것 같아요. 가스가 앞전에는 안 냈어요. 앞전 시험 문제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스는 우리가 안전과 관련돼 있죠. 안전과 관련되니까 이런 데는 수치 장난을 많이 칩니다. 수치 부분을. 그래서 올해 시험에서도 가스 배관 쪽하고 저 뒤쪽 부분 있죠. 이런 수치 개념 가지고 아마 다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1번에 다음 중 가스 밑에 설치 위치로 부적당하죠. 절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하고는 15cm 이상 이격식이면 되죠. 그런데 검친 유지 보수가 용이해야 되고 전기 계량기나 개폐기하고는 얼마 이상? 개는 6개장 하락했죠? 60cm 이상 이격식이면 됩니다. 지면에서 1.6에서 2m 높이 위치에 설치하고 하기로부터는 얼마? 2m 이상 이격식이면 돼요. 그리고 전기 접속기 콘센트 있죠? 전기 전멸기하고는 얼마? 30cm 이상 이격식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LPG와 LNG 특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자, LPG는 생성간 중독성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중독성 위험성이 있는 것이 LPG이고 LNG는 청정가스예요. 그리고 가스 경보기는 또는 가스 경보 누설 감지기라고도 하고 누설 감지기 또는 가스 경보기, 가스 누설 감지기나 또는 가스 경보기라고 하죠. 자, 그래서 바닥에서 30cm 이내에 설치하면 됩니다. 근데
LNG는 공기보다 어떻게 가볍죠. 천장에서 30cm 이내에 설치하면 됩니다. 보통 그래서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천장에 보통 설치되어 있죠. LNG는. 자, 그리고 2번 LPG는 정상 압력에서 기체지만 압력을 가거나 냉각하면 쉽게 액화된 탄화수소료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죠. 부탄가스가 쉽게 액화가 되죠. 부탄가스 액화 온도가 어느 정도 돼요? 마이너스 이 부탄가스 있죠. 부탄은 액화 온도가 굉장히 낮아요. 저 영상에 갈까요? 마이너스 0.5도씨입니다. 액화 온도가.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 됩니다. 추울 때 되면 가스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괜히 엄한 사람 잡지 마시고요. 겨울에 사용하면 이제 추운 데서 잘 안 나오는 이거예요. 가스 새거 끼우라 했는데 안 끼웠다가 뒤통수 때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또 조선 거는 안 된다고 가스레인지 이러면 안 됩니다. 또 요새는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짱깨 거는 안 된다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LNG는 공기보다 가면 LPG 가스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안전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 때문이죠. 자, 보통 LPG는 바닥에 체류하는 반면에, 맞죠? LNG는 가볍기 때문에 희석되고 어디 틈새가 있으면 쉽게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이겁니다. LPG가 적은 양이 차도 폭발해요. LPG가. LNG는 LPG보다 좀 많은 양이 희석돼야지 폭발하고. 그래서 안정성이 누가 더 높다? LNG가 안정성이 좀 더 높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LNG는 대규모 저장 시설이 필요하며 공급은 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에 가스 배관에서 공급되죠. 근데 LPG는 여러분들 뭐로 공급했어요? 용기잖아. 옛날에 bombe이죠. 가스통 있잖아요. 저 프로판 가스 뭐지? 회색. 그리고 여러분들 저기 휴가 갈 때 가져가는 거 있죠. 휴대용 가스레인지 부탄가스가 이거죠. 그것도 용기 아닙니까? 용기 bombe에 저장. 용기 저장, 작은 용기 저장할 수 있는 게 뭐다? LPG. LPG는 작은 용기에 저장이 될 수 있죠. 용기 저장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 LNG는 LPG 연소시 많은 공기량은 누가 필요합니까? LPG예요. LPG가 많으면, 자, 왜 그런가 하면 화학기호를 보면 나오죠. 화학기호가, 자, LPG는 프로판하고 부탄이 주성분이거든. 프로판은 탄소 3개, 수소가 몇 개? 8개거든. 근데 부탄은 탄소 4개에다가 수소 10개잖아요. 누구하고 결합해야 되니까? 산소하고 결합해 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 LNG는 메탄이잖아요. LNG는 메탄이잖아요. 메탄은 CH4잖아요. 탄소 하나에 수소 4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당연히 누가 공기량을 산소를 많이 필요합니까? LPG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탄소가 많으니까 발열량도 누가 크다? 발열량도 LPG가 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있죠? 저 LNG보다는 LPG가 빨리 끓는 거예요. 발열량이 높으니까. 그래서 저 가게에서는 거의 다 뭘 많이 씁니까? 식당 같은데 LPG 많이 쓰면 발열량이 좋거든. 빨리 끓이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질 급하가 빨리 안 됩니까? 그래죠? 그리고 뭐 오늘 가격은 내가 조사 안 해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가격은. 몰라. 근데 가격은 내가 비교를, 왜냐하면 비교하기가 좀 애매하죠. LNG 저렴합니까, 실제로? 보통, 왜 그러면 가격이 따질 때죠. LPG는 킬로그램으로 보통 따지게만 했고, 맞죠? LNG는 요새 최적으로 거래를 했게 된 거 맞죠? 그리고 3번 문제 봅니다. 자, 182페이지 보면 가스 설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가스 배관은 절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하고는 얼마 이상? 15cm고, 원래 이 가스 배관이라 내면 안 되고요. 이거 기출 문제인데. 가스 배관 뭐라 했어요? 이연매. 이렇게 하지 정상입니다. 이연매. 그럼 절연 전선하고는 얼마다? 10cm고, 절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하고는 뭐다? 15cm 이상 이격식이면 돼. 그리고 꿀뚝도 같이 간다 했죠? 꿀뚝하고 절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하고 뭐다? 15였습니다. 그리고 가스 배관 이연매하고 전기 접속기나 이제 전멸기는 가스 계량기하고 동일하게 뭐다? 30이고, 그 다음에 전기 개폐기나 계량기하고는 얼마? 60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에 가스 배관 이연매인데, 내가 그때 배관이라 했더니 배관으로 해야 돼요. 배관 이연매하고 전기 콘센트 접속기죠. 얼마? 30이었고, 그 다음에 세대에 공급되는 도시가스는 50에서 250mm AQ 압력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LNG의 경우 가스 경보장치는 천장으로부터 얼마다? 30이고, LPG는 바닥에서 얼마다? 30. 자, 경보장치라고, 자, 우리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LPG하고 구분해 놓으시고, 그러면 LPG로 내겠지. 5번은. 자, 그리고 4번에 가스 설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나오죠. LPG 누출 감지기는 바닥으로부터 얼마다? 0.3m 이내. 그리고 배관을 지하에 매설할 경우 지면으로부터 얼마 이상? 0.6m 이상. 최소 매설 깊이는 얼마 하라? 0.6m, 60cm 넘어야 돼. 최소 매설 깊이는 0.6m 이상이야. 안전을 위해서. 0.6m 이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조건이 주어지면 깊이가 더 깊어진다 했어요. 폭 8m 이상 도로라든지 있죠. 철도 부지는 조건이 주어지면 얼마 이상? 1.2m 이상 매설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LPG는 원래 무침으로 냄새나는 물질을 넣죠. 이것을 향료에 향료. 그래서 메카탄 종류의 향료를 넣는 게, 메카탄 종류의 향료, 보통 부치제라고도 하죠. 부치제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가스 배관은 뭐다? 노출 배관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183페이지 해설에서 자, 그거 7번, 8번, 9번은 공부해 놓으세요. 9번은 공부해 두시고, 가스 배관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관통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6, 7, 8, 9번입니다. 6, 7, 8, 9. 그래서 6번에 가스 배관 연매와 전기 설비 이격거리 있죠? 공부해 놓으세요. 그리고 가스 배관은 주요구 관통해서는 안 되고요. 배관은 노출 배관하고 응축수 유입을 방지해서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구분해도. 그 다음에 고압하고 중압 저압 기준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밑에 6번은 도시가스와 LPG 사용량 표시법. 도시가스는 LNG를 거의 쓰고 있죠. 최저거래고 입방메다죠. 아워. 그리고 LPG는 뭐다? 킬로그램 퍼 아워입니다. 이건 아직 출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7번 보시면 지하에 매설하는 가스 파이프는 무슨 색으로 칠하는가?
자, 지하에 매설할 때하고 지상하고 차이가 있다 했죠? 지상은 어떻게 가락했어요? 지상은 항색이 원칙인데 예외를 많이 하고 있다 했죠? 항색띠를 이중으로 표시하면 있죠? 예외 규정을 두었었습니다. 근데 지하는 보통 이렇게 나누죠? 지하는 압력에 따라 차이가 있다 했죠? 저압이냐 중압 이상이냐. 지하일 경우는 저압이냐 중압 이상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저압은 무슨 색? 항색. 중압은 뭐다? 붉은색. 중압 이상은 붉은색을 씁니다. 적색을 써야 돼요. 자, 여기는 예외 없어요. 지하는 예외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상은 띠둘러도 어디나 보이지만 땅속은 팠는데 띠둘러면 안 보여요. 어디 띠두른지 알고 봐요. 맞아? 이건 예외 없어요. 지하는 지하에 딱 팠는데 항색이면 무조건 뭐다? 도시가스 저하가니고, 맞아? 붉은색은 중압 이상이다. 중압이나 고압 도시가스 간다는 거예요. 딱 봤을 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봅니다. 자, 가스 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외부로부터 부식 손상이 우려되어 있는 장소는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온도 변화를 받지 않는 장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가스 배관은 어디 꼭 타고 올라옵니까? 뒷벽체 있죠. 주방이 있는데 벽체 타고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배관 재료는 강간으로 나사 접합이 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고층 건물은 이거 용접 위험하죠. 자, 그리고 저기에다 하나 써놓으십시다. 자, 페이지 183페이지 그 핵심 정리에서 6번 있죠. 가스관 이연매와 뭐다? 전기술 이격거리 있죠. 요다가 용접 위험은 제외입니다. 용접 위험은 제외예요. 용접 위험은 해당이 없어요. 자, 용접은 일체로 봐준다는 거죠. 맞죠? 용접은 일체로 봐주기 때문에 누설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 알아두십시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4번에 근데 고층 건물은 뭘로 합니까? 아파트 벽면 보십시오. 아파트 벽면에 가스 배관 올라가고 있으면 나사 위험 안 돼 있죠. 고층 건물은. 맞죠? 그 용접 해놨죠. 거기는 용접 처리하고 나중에 이제 그래서 그 고층 건물은 보통 용접 위험으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건물의 주요구를 간통하면 된답니다.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설치할 경우 모르타를 채워주는 거 아니고 간통해서는 안 됩니다. 인접 전기에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거기 11번 문제 보시면 가스 시설의 가능성이 옳지 않는 거, LP가스, LPG죠. 석유 정제 과정에 채취한 가스를 압축 냉각해서 액화시킨 가스가 LPG입니다. 체적은 250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LNG는 580분의 1로 줄어듭니다. LNG는 580분의 1로 축소가 되고 LPG는 250분의 1로 축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유량 표기는 도시가스는 뭐다? 체적이었죠. 액화석유가스는 킬로그램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가스 계량기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에서 몇 메다? 2m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가스 용기는 옥에 두고 2m 하기 접근을 금해 주셔야 됩니다. 하기하고 무조건 얼마? 2m 이상 이격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의 압력이 저압은 0.1 메가파스칼마다 미만의 압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만
액화가스가 기하되고 다른 물질 혼합되지 않았을 때마다 0.01이 됩니다. 0.01 소수점이 하나 더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번은 아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 소방설비. 자, 이 소방설비 개념이 앞전에 너무 많이 냈어. 앞전에 소방설비 앞전에 너무 많이 내버렸어요. 너무 많이 냈어요. 너무 많이 냈어요. 자, 그래서 올해 한 문제 정도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잘하면. 그래서 우선순위로 꼭 해야 될 기겁니다. 우선순위로 무슨 설비를 꼭 하라? 스프링 쿨러 설비를 올해는 꼭 하셔야 돼요. 스프링 쿨러 설비. 그리고 혹시 예외적으로 하기 위해서 비상 콘센트를 준비하시면 돼. 일단 방향 설정은 중요한 두 가지는 스프링 쿨러 설비하고 뭐하고 비상 콘센트. 작년에 연결 송수관 설비도 내버렸잖아요. 종합문제. 그래서 올해는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좀 보십시오. 자, 그러면 1번에 소방설비 분류와 설비의 연결이 옳지 않는 거. 자, 소활동설비, 재현설비, 소활동설비 맞죠? 자, 이거 분류 들어가든 신경 쓰지 말고요. 여러분들은 뭐만 공부한다? 소활동설비만 공부하라겠죠? 그래서 페이지 188페이지 뒤에 넘겨보면 소활동설비 있죠? 얘만 공부하십시오. 계속 6가지만. 그래서 재현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연결 살수 설비, 비상 콘센트 설비,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연소 방지 설비 있죠? 이 6가지가 뭐다? 소화 활동 설비예요. 얘만 공부하면 돼요. 다른 거 공부하지 마시고 얘 위주로 계속 공부하세요. 이거 분류내면. 근데 올해는 좀 힘들어요. 또 다룰 수는 없잖아요. 그 점 봐두시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종합문제 대비해서 간단히 봅니다. 종합문제. 1번에 소활동설비는 재현설비나 무선통신 보조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비상 콘센트 설비 등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 구조 활동 위에 사용하는 설비가 뭐다? 소활동 설비입니다. 그리고 2번에 옥내소화전의 표준 방수압력과 방수량은 노즐 선단이 얼마 이상? 0.17메가파스칼 이상 돼야 되고 방수량은 얼마? 130리터 퍼민 이상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옥내소화전 설비의 가압 송수장치는 펌프의 흡입측은 뭐다? 진공계, 토출측은 뭐다? 압력계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옥내소화전은 1층에 4개, 2층에 4개, 3층에 3개 설치했을 때 건축물의 소화 활동에 필요한 유효 저수량을 구하라. 13이다. 자, 유효 저수량은 어떻게 구하라겠어요? 수원수량은 2.6 세제곱미터 곱하기 뭐다? N우를 하는데 이때 N우는 명심하십시오. 5개 이상 시는 5개로 보는데 주의할 점이 이 N우가 가장 많은 층에 뭐다? 설치 개수라 했죠. 제발 합산이 아니다. 합산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은 층의 개수가 몇 개예요? 4개죠. 4개. 4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6 세제곱미터 곱하기 4 해야 돼. 4. 그럼 얼마? 10.4 입방미터가 되겠죠. 자, 기억을 해 두시고 무조건 5개 이상이라고 5개 가면 안 돼요. 주의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번에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은
아파트하고 몇 층 이상?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입니다. 기준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그 정도 보시고, 자 6번 문제 풀어두시고, 6번 5개 소화전의 방수압력과 방수량으로 적합한 거. 5개 소화전은 아직 이걸 안 냈어요. 5개 소화전 얼마 이상? 0.25메가파스칼 이상, 방수량이 얼마? 350리터 범위. 이게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프링쿨러 설비를 올해 다시 또 봐야 될 것 같아. 올해는. 근데 세수 나쁘면요, 세수 나쁘면 올해 소방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몰라, 자꾸 느낌이 그런 느낌이 한 번씩 들어요. 보통 한두 문제는 내야 되는데, 몰라, 일단 한 문제는 나올 것 같습니다. 앞전에 너무 많이 냈어. 3문제나 냈어요. 자, 그래서 7번에 보시는 스프링쿨러 설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거. 자, 주차장에 설치는 스프링쿨러는 습식 이외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주차장은 뭘 써야 됩니까? 무슨 식? 건식이나 뭐다? 준비 작동식을 쓰죠. 건식이나 준비 작동식 형태를 씁니다. 자, 2번에 스프링쿨러 헤드의 가용 합금인병은 표준형 67에서 몇 도씨? 75도씨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쿨러 헤드의 방수 압력은 0.1에서 뭐다? 1.2메가파스칼. 그래서 여러분들 압력 조절 잘 하세요. 계기 보면 메가파스칼로 지금 다 곤쳐져 있어요. 지금 계기들은, 최근에 거는. 자, 그래서 최소가 얼마고요? 0.1메가파스칼이고요. 최대가 얼마다? 1.2메가파스칼입니다. 그러면 압력이 이게 너무 커버리면 어떻게 돼요? 최대치가? 최대치가 크면요, 최대치가 너무 커지면요, 어떤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어디 터져요? 불났는데 스프링크가 터져가지고 물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헤드 분산시켜줘야 되죠? 살수해줘야 되는데 헤드가 확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만 끌락해. 그래서 저 압력 조정을 막 해놓으면 안 돼요. 저 규정을 잡고 있는데 막 저 압력을 막 2메가파스칼 막 이렇게 해놓으면 안 돼요. 조정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겁니다. 만약에 압력을 법에서 정한 대로 규정에 의해서 압력을 유지하고 있으면 있죠? 맞죠? 설치한 시공자가 문제가 될 수 있죠? 맞죠? 그 책임 소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압력 조정을 잘못해서 맞춰놓으면 어떻게? 우리가 책임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압력 다시 또 보세요. 압력 다시 보십시오. 아, 이 하재가 어디가 난 문제가 생긴 데가 있어요. 아, 헤드가 쑥 빠져버립니다. 압력을 너무 세게 해놔가지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방수량은 얼마다? 80리터 퍼밀. 요거는 최소 압력 0.1메가파스칼일 때 기준입니다. 0.1. 이때 얼마? 80리터. 그리고 준비 작동식은 1차 배관 쪽에는 가압수가 되어 있지만 2차 배관 쪽에는 뭐다? 대기압 상태의 공기나 저압의 공기가 들어있는 게 뭐다? 준비 작동식입니다. 그럼 1, 2차 측 배관의 헤드까지 가압수가 충만된 것은 무슨 식? 습식입니다. 습식.
그러면 세대 아파트 내에 설치하는 게 습식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천장이나 반자 등에 갖고 놓은 하나에서 헤더까지 거리는 얼마? 3.2m. 근데 이거하고 절대 헷갈리면 안 돼. 헤더 설치 간격하고. 헤더 설치 간격 아파트는 그 밑에 있죠. 체크하세요. 얼마? 4.25m, 52m입니다. 헤더 설치 간격은 얼마고? 헤더 간의 설치 간격은 4.5m입니다. 4.52m 이하로 가야 돼요. 4.52m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미리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자, 8번에 있죠. 8번에 답이 잘못 달려있다. 답이 5번이죠. 5번인데 잘못 달려있죠. 8번 답 5번입니다. 8 했잖아. 그 답이 잘못 체크됐네. 8번에 5. 꼰치세요? 8번에 5입니다. 8번에 5. 자, 그래서 이거 공부 꼭 해두시라 계세요. 8번에 5번입니다. 5번. 그래서 8번에 5번 지간 한 개에 붙이는 헤더 수는 한쪽으로 몇 개? 8개. 이거 꼭 공부해 두세요. 8개. 올해 이거 진짜 잘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이겁니다. 비상 콘센트가 하나의 회로에 설치할 수 있는 콘센트 수는 얼마? 10개. 손가락 개수 헤아리면 안 된다니까. 비상 콘센트 있죠? 비상 콘센트 하나의 회로에 설치한 콘센트는 10개고, 자, 스프링클러, 이 지간에 붙일 헤더 개수는 뭐다? 8개입니다. 8개. 올해 이거 꼭 공부해놔야 돼. 몰라, 이게 좀 이상해. 올해 타이밍상 나와야 돼요. 이거 꼭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스프링클러. 그리고 혹시나 준비 작동식은 정확히 공부를 좀 해놓으세요. 상단에 보시면 준비 작동식 그 나오죠? 박스에 해설한 거. 준비 작동식은 여러분이 정확히 공부를 해 두십시오. 그리고 9번에 보시면 아파트 스프링쿨러 헤더의 설치 간격은 얼마다? 정방배시 4.5입니다. 건물의 각 부분까지 수평거리 3.2m 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좀 주의하시고, 방호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라 했어요? 설치 간격이 곱하기 똑같이 하면 된다 했죠? 그러면 4.52 곱하기 4.52 하면 이게 방호 면적 되는 거야. 방호 면적. 그러면 내하 구조 있죠? 내하 구조는 얼마라 했어요? 내하 구조는 헤더 설치 간격이 3.25죠. 내하 구조는 3.25라 했잖아요. 3.25m 이하니까 3.25 곱하기 3.25 하면 얼마? 이거는 방호면 10.56 되는 거고, 이거는 20.43이고, 이건 얼마? 10.56 되는 겁니다. 설치 간격을 정방향으로 곱해버리면 돼. 그게 방호 면적 되는 거야. 그런데 설치 간격을 정확히 공부 좀 해두세요. 그리고 하나의 지간에 붙은 헤더 수 꼭 암기해 놓으세요. 그리고 수원 수량 정확히 해 놓으세요. 수원 수량, 저수량 확보하는 거. 수원 저수량 확보하는 거 어떻게 계산한다? 1.6 세제곱미터 곱하기 뭐다? N. 이때 N는 명심하세요. 아파트는 기준 개수가 몇 개를 한다? 몇 개? 10개인데 10개 이상씩 10개 한다 했죠? 이것도 합산 아니라 했습니다. 합산하지 말고 주의해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193페이지 10번부터는 뒤쪽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